만약 당신이 저를 버리신다면 불륜관계 모든 걸 다 폭로할 거예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65세 박상호는 베란다에서 말라가는 고추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년퇴직 후 석 달째 그의 하루는 똑같은 패턴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차려놨어요. 아내 윤정희의 목소리는 마치 식은 국물처럼 차갑고 몸이 건조했어요.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고작 80cm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태평양만큼 멀었습니다. 큰애 취업은 어떻게 됐나? 남편이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물었어요. 글쎄요. 요즘 취업이 어디 쉬운가요? 정희는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익숙한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김유미.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전 건설회사 영업팀에서 함께 일했던 그 여자. 당시 32세였던 그녀는 상호에게 묘한 설렘을 주었던 존재였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상호 씨? 김유미예요.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어요. 물론이죠.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차라도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 좀 나눌까 해서요. 시간 되세요? 상호는 아내를 힐끗 바라봤어요. 아내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압구정동의 한 카페. 상호는 20분 일찍 도착해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어요. 상호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여전히 아름다운 유미가 서 있었어요. 52세가 된 그녀는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 애쓴 티가 났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많이 안 변하셨네요. 유미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히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은데요? 품격이 생기셨어요. 그녀의 칭찬에 상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집에서는 들어본 지 오래된 말이었거든요. 카페에서 2시간, 호프집에서 3시간,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단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그리웠어요. 어둠 속에서 유미가 속삭였습니다. 상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운 감정에 온몸이 떨렸어요. 같은 시각 종로구 평창동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60세 최문석은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며 여러 주부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해진은 특별했어요. 45세의 그녀는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거든요. 혜진 씨, 많이 힘드시죠? 동네 카페에서 문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자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들도 있답니다. 문석의 진심 어린 위로에 혜진은 처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느꼈어요. 상호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상호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가슴이 뛰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설렘이 곧 독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우와 유미의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으로 다시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상우는 거짓말에 점점 능숙해졌어요. 오늘은 등산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내일은 동창회예요. 아내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여수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어요. 오동도를 걸으며 유미가 상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상호 씨, 이제 정말 행복해요.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새 출발하면 되잖아요. 유미의 말에 상호는 무언가 부담을 느꼈지만 그 순간의 달콤함이 너무 좋아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석과 혜진의 관계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의 대화였지만 이제는 문석의 차 안에서, 때로는 외진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당신은 나를 진짜 여자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모텔 침대에서 혜진이 문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요. 혜진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 바보 남편이 당신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문석의 달콤한 말에 혜진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문석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혜진의 사랑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당신 아내분과 이혼하고 나와 새 출발해요. 어느 날 혜진이 진지하게 말했을 때 문석은 당황했습니다. 혜진 씨, 그건 좀. 왜요? 나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당신도 용기를 내세요. 문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혜진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상호의 집에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박준혁이 우연히 아버지의 휴대폰을 보게 된 것이죠. 아빠, 이 김유미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카톡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오늘 언제 만날까요? 그 같은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그건 회사 동료였어. 회사 동료한테 사랑한다고 해요? 준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30년을 함께 산 가족을 이렇게 배신하실 수 있어요? 여보, 오해야. 그냥 친구일 뿐이야. 친구요? 이런 메시지를 친구한테 보내요? 정희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상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문석의 아내도 남편의 행적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늦은 귀가, 새로운 향수 냄새, 그리고 은밀한 전화 통화들. 어느 날 문석이 샤워하는 사이 아내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혜진과의 대화 내용을 발견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문석 앞에 아내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이요? 뭘 설명해요? 이 나이에 불륜이요? 문석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혜진 씨죠? 우리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작은 욕망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며칠 후 상호는 유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호 씨,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압구정동 카페에서 유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의 달콤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유미 씨, 미안해요. 하지만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가정이요? 당신 부인이 당신을 사랑하기나 해요?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진짜 남자로 봐줬나요? 유미의 말이 상호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달라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정말로 사랑해요. 유미가 상호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버린다면 모든 걸 다 폭로할 거예요. 뭐라고? 당신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줄 거예요. 어차피 제 인생도 망가진 마당에 혼자 죽을 순 없잖아요. 상호는 유미의 변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랑스러웠던 여자가 이제는 무서운 존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편 문석은 아내의 추궁에 못 이겨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미안해, 여보. 한순간의 실수였어. 실수요? 몇 달 동안 계속된 게 실수라고요? 아내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 관계를 끊으세요. 그리고 이사갈 준비를 하세요. 이 동네에 더 이상 있을 면목이 없어요. 다음 날 아내는 직접 혜진에게 찾아갔습니다. 오혜진 씨,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았어요. 문석의 아내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아줌마가 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혜진이 반발했어요. 뭔데요? 20년 넘게 그 사람과 함께 산 아내인데 뭔데냐고 묻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주기나 했어요? 저는 진짜로 사랑해줬어요. 사랑이요? 남의 남편 뺏는 게 사랑이에요? 두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한테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이 동네 전체가 다 알게 될 거예요. 문석의 아내가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혜진은 벤치에 홀로 남아 분노와 굴욕감에 떨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문석에게 버림받은 분노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맘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 최문석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합니다. 이 사람은 상처받은 여자들을 이용해 불륜을 일삼는 나쁜 남자입니다. 글에는 문석과의 대화 녹음 파일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순식간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OMG, 진짜 충격적이다. 이런 사람이 부녀회장이라니. 우리 아이들도 저 아저씨 봤을 텐데. 소문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편 상호의 상황도 악화되었어요. 유미가 약속대로 정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거든요. 여보세요? 박상호 씨 부인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유미라고 합니다. 상호 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어요. 상호 씨는 저와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부인께서도 이제 놓아주시면 좋겠어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상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희.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김유미라는 분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상우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인, 그건 30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산 지 30년이에요. 그동안 저를 속이면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논의하려던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혜진이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동네에 숨어 있는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50여 명의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최문석 씨, 나와보세요. 뒷자리에 숨어 앉아 있던 문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은 부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농락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는 더 많은 불륜 커플들이 있어요. 박상호 씨도 있잖아요. 상호는 아내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혜진은 마치 폭탄을 터뜨리듯 하나하나 폭로해 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머, 진짜야? 그럼 그렇다고 생각했어. 주민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상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사생활이요? 혜진이 냉소를 지으며 반박했어요. 당신들이 한 일이 사생활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혜진 씨, 당신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잖아요. 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해자요? 저를 이용하고 버린 당신이 가해자죠.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회의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정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희의 차분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박상호의 아내입니다. 네,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상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혼을 결정했어요. 30년 함께 산 사람을 믿지 못한 제 자신도 바보 같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정의의 당당한 모습에 주민들이 숙연해졌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욕망에 흔들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책임지느냐는 거죠. 정희의 말이 끝나자 유미가 갑자기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상호 씨. 유미가 상호를 향해 달려갔어요.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떠나기로 했잖아요. 유미 씨, 그만해요. 상호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유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똑같네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작은 욕망에서 시작된 일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6개월 후 상호는 용산구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6평 남짓한 방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건 옆 건물의 낡은 벽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 준혁이 한 달 만에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실망과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준혁아,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돈은 충분해요? 응, 공사장에서 일하니까 먹고 살만해. 상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65세의 나이에 육체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준혁의 질문에 상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나도 몰라. 그냥 한 번만 젊어보고 싶었나 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한편 정희는 딸과 함께 강남의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 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하지만 정희는 가끔 30년의 추억들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어요. 상호에 대한 미움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문석은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둘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문석이 매일 아침 아내에게 말하는 첫 마디였어요. 그만해요.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아내는 용서했지만 예전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혜진은 이혼 후 혼자 살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복수가 잠시의 시원함을 주었지만 이후에는 더 큰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결국 나도 복수밖에 모르는 여자가 되어버렸네. 혜진은 가끔 전 남편에게 카톡을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참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상호는 우연히 예전 동네를 지나게 되었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은 새로운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베란다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상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 씨? 돌아보니 이혼한 아내가 서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내. 아니, 이제는 전 아내였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너는? 저도 그냥 그래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이인데 이제는 너무나 낯선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호 씨, 응? 그때 우리가 서로 더 대화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정희의 질문에 상호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나도 너에게 내 외로움을 털어놓았다면, 너도 나에게 내 마음을 말해줬다면, 너무 늦었죠? 그래, 너무 늦었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아니야. 넌 좋은 아내였어. 내가 바보였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응, 건강해. 상호 씨도 건강하세요. 정희가 떠나간 후 상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상호는 고시원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준혁아,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있니? 아버지는 요즘 많은 것을 깨닫고 있어.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진짜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책임이고, 진짜 행복은 자극이 아니라 평온이라는 것을.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야. 욕망은 불처럼 쉽게 타오르지만 그 불이 남기는 것은 재뿐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의 실수를 교훈 삼아 현명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편지를 다 쓴 후 상호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나? 혼자 중얼거리며 상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그 동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 오고 사람들은 서서히 과거의 일들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교훈을 얻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와 신뢰라는 것을 이들은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욕망은 불처럼 쉽게 타오르지만 그 불이 남기는 것은 재뿐이다. 이것이 그들이 얻은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편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